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에 해뜨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는 부채꼴 햇살 전략에서 먼저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은 무엇이냐? 그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유일 패권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거대한 대륙이면서 섬과 같이 존재하는데 동쪽에는 유럽을 교두보로, 서쪽으로는 여기 카라 연합이 될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쓰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국인데,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일 패권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을 삼켜가지고 이걸 다 장악한다 할지, 중국이 이걸 삼켜가지고 러시아까지 다 장악을 한다 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미국이 그걸 관리하는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미국은 divide and rule, 이게 분열된 상태에서 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 단일 패권이 등장하는 걸 막아야 돼요.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키신저는 여기에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1991년에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붕괴하면서 이게 유일 미국 패권 쪽으로 세계가 전개된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떠냐, 반대의 상황이 필요한 상황인데 바이든 때는 이 두 세력을 모두 적으로 돌리면서 바다와 유럽을 통해서 이게 통째로 압박을 했죠. 이런 전략은 미국의 현실적인 국제 지정학의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략이에요. 바이든의 전략은 뭐냐면 나이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겠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게 인센티브를 확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를 러시아에게 확 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이 서남아시아 이쪽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거의 전쟁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쪽은 이제 미국 나아바리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모든 게 평정을 했잖아요. 여기 문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인데 이걸 빨리 끝내는 게 트럼프의 목적. 이유는 러시아에게 인센티브를 확 줘가지고 러시아와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죽이겠다. 이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게 뭐냐면 유라시아 벨트에서의 단일 패권의 등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러시아하고 미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 중국의 팽창은 러시아에게도 위협이 돼요. 특히 이 연해주 지역에 60만 밖에 안 사는데 여기에 2억 사는 이 인구가 밀고 들어와도 이걸 그냥 가볍게 먹을 수가 있어요. 중국의 그 힘이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은 러시아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이 패권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이 중국이 이 두 마리의 조그만 게 보이지만은 중국을 빼고 나면은 이 강력한 세력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한국과 일본이죠. 이 밑에 보면 필리핀 이쪽이 다 이렇게, 인도까지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기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강성인 나라들이 없어요. 오로지 미국이 이 서태평양에서 세력을 유지하는 데서 믿을 만한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만을 가지고 중국을 방어하기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는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결국은 북쪽에서 러시아를 연대해가지고 이걸 확 잡아 눌러야 된다. 그러면 이 만주 지역, 이 지역이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누르면서 이게 중국을 압살하려는 거죠.
만약 중국이 그런 상황에서 붕괴된다면은 아마 여기에 러시아의 이권도 챙겨주고 미국도 이권도 챙기고 여기도 이권을 좀 챙겨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떤 식으로 될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여튼 미국의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일 패권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기에 종전하고 싶은데 너무 김칫국을 급하게 들이키는 면은 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하튼 목표는 그거다. 인도 퍼시픽 연대 전략,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죠. 트럼프,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살을 하겠다. 인도와 일본은 추추톨에 해당하고 코너스톤, 한국은 린치핀에 해당한다. 마차바퀴에 린치핀을 빼면 바퀴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좀 뭐냐면 못 믿을 나라 정도 보이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못 믿을 나라.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동맹 시나리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미국 입장에서의 동맹 시나리오로 볼 때 제가 이제 최상, 차상, 차차상, 최악 이게 4개로 좀 나눠봤어요. 지금은 언제 차차상이지. 그게 뭐냐? 한미 동맹이 있고 일미 동맹이 있는데 이렇게 묶였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 이게 거의 삼각동맹에 가깝게 변화를 좀 한 것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거기에 대한 불만에서 반발한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최상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게 분열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확실하게 응집력을 갖추는 거. 철벽 동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이 동맹.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가장 좋은 동맹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동맹은 제가 말씀드린 카라 연합과 미국이 동맹하는 거.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라 연합 세계관, 인문학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카라 연합으로 가야 돼요. 반일 민족주의로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 이게. 반일 민족주의로는. 그래서 한국의 왼쪽 그룹이 그 역사와 세계관에 대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요. 혁신이. 카라 연합 깃발 아래 대동단결해야 되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 단계 최상 말고 그 다음 단계로 좋은 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한국과 일본, 미국이 또 현재 한미동맹 있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현재 동맹 상태 있잖아요. 현재는 이게 두 개 존재하는데 요게 없어요. 요걸 갖고 싶은 거예요. 요걸 미국의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면서 그 핵이 중국을 향하길 바라는 거예요. 은근히.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핵도미노의 NPT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핵 확산 방지가 무력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우리도 핵 무장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핵을 인정하게 되니까 핵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재래적 무기는 핵 앞에서는 쪽을 못 쓰니까 핵 균형을 맞춰야 된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몰 딜을 해가지고 핵을 동결하고 핵을 일정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의 고민이 커지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튼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북한과 미국이 동맹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뭔가의 엄청난 빅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이 이 북핵의 문제에 딜레마에 있다. 핵을 북한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핵을 포기하기는 싫은데 미국과는 통하고 싶죠. 이게 그냥 일본, 한국이 다 선진국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서방구의 세력에 대해서 개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보장해? 미국이 보장했잖아요. 한국이 이 정도 성장한 게 냉전 시대에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다 물건 팔면서 이 정도 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소비에트가 붕괴하면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이게 더 커졌죠. 급성장을 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지금 이 선진국 반열에 왔는데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지 않나. 왜? 이제 중국 시장이 닫히고 있어요. 확 닫히는 것은 싫지만은 미국의 저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만약 중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또 두렵기도 하죠. 지금까지 일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만을 상대로 삥뜯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체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을 돌파하고 한국과 일본처럼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미국과 통미, 관계가 열려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에게 대해서 열리죠. 그럼 이게 하나의 경제권력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북한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성장하는 것에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냉전시대에 남한이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성장할 수가 있다. 미국은 그 인센티브를 김정은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핵만 포기하면은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응? 나도 원산 앞바다 그 해안에다가 좋은 그 호텔도 짓고 그 비치에서 나도 하면 휴양소에서 좀 즐기고 싶다. 이런 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게 북한을 끌어내서 통미시켜주겠다. 근데 문제는 이 핵이 걸림돌이다 이거죠. 핵이. 핵. 제가 보기에는 제가 김정은이라면은 북한 인민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식 헌법을 도입하고 선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김정은이 스스로 내가 지금 북한에서 미국식 헌법 도입해가지고 자유선거해서 대통령 뽑자고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경쟁자가 별로 없을걸요. 아마 김정은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산당 일당 체제 이 헌법 체제 내에서 할 게 아니고 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헌법 미국식으로 바꾸면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선거 치러서 미국식 체제로 가겠어. 그렇게 해도 아마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 심리가 함부로 씩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체제 개방하면서 미국과의 준군사동맹 하세요. 한미동맹 있듯이 그렇게 비슷하게. 그리고 핵 문제는 한국과 남한과 일본을 좀 배려하는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게 좋습니다.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핵균형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체제 내에서 그걸 용납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미국식 헌법을 도입하고 그 헌법 체제 내에서 선거를 해서 북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미국과 통미하고 남한과 일본을 배려해서 핵의 수위를 좀 낮추는 제스처를 취하.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쪽에 통상하면서 나라를 경제 발전을 일으키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처럼 그런 쪽으로 천천히 좀 바꿔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민족과 역사, 한국 민족과 조선 민족과 역사 앞에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미국식 헌법 도입해서 대통령 선거 치러서 대통령 한번 한다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핵을 내려놓는 쪽으로 완전히 미국의 안전보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카라 연합을 받아들여야 돼요. 김정은도. 북한 세력이 정치 세력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 카라 연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면서 북한, 남한, 일본이 옛날 고조선처럼 묶이는 거예요. 고조선처럼. 고조선의 얘기
연합처럼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카라 연합이. 카라 연합으로 그런 식으로 묶이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이념적 지평과 국제정치적 전략을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꿔놓으면은 역사에 남는 조선 역사의 획기적인 반석을 만들었다. 초석을 만들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권좌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까 선거를 다시 치르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대통령 뽑자고 이런 제안을 당 간부들이랄지 북한 측근들에게 암암리에 조용히 진행하다가 발표를 해서 아마 북한 인민들이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예요. 그러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한번 되라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합법적인 대통령 미국 헌법 남한 헌법을 하고 미국 헌법을 적당하게 조합해가지고 남한 헌법에 가까운 게 좋겠지. 왜 그냥 북한도 대통령제가 아마 정서에 맞을 거예요. 전통시대의 통일적인 전제국 통치 체제를 속에서 살아왔고 현재까지도 뭐냐면은 그 단일체제잖아요. 유일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맞을 거야. 정서적으로. 남한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런 혁명을 한번 그런 식으로 위로부터 혁명을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좀 시도해봤으면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미래 활로를 확 뚫어줬으면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일민족주의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든 그런 것들 이제 구라파 스위스인가 그 유학도 해보면서 서구 어떤 사회도 경험해봤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거 알까요, 김정은 위원장님? 응? 내가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라면 헌법 미국식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해갖고 대통령 되면서 개방 확 해버린다니까? 대통령 안 되더라도 딴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크게 살상 당할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과거가 용서될 거예요. 남한의 국민들도 용서할 거예요. 탈북한 사람도 용서할 거예요. 탈북한 사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김정은 위원장 용서할 거예요. 그거 하면. 응? 미국식으로 남한식으로 헌법을 딱 바꿔서 대통령 선거해서 대통령 되세요. 그리고 카라 연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념 거기 고구려 땅이잖아요. 옛날에 고구려 땅. 고구려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 카라 연합이에요. 고구려 이상 당군조선 당군릉 만들어 놓고 고조선 띄우고 고구려 띄우면서 우리가 정통이야 이런 얘기는 백날해봤자 쓰잘데기 없는 거고 실제로 고구려의 정통 조선의 정통을 만들려면은 그 사람들이 흘러가고 산 역사가 한국과 일본과 조선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모두 그게 카라 연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도 카라 연합을 받아들여야 된다. 북한 카라 연합되고 남한 카라 연합되고 일본 카라 연합 받아들이게 되면은 역사가 화해하고 미래가 풍요해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역사가 미래에 전개될 것이라는 건 저는 제 눈에는 불을 보듯 눈에 확 잡힌다 이겁니다. 그냥 예부로도 얘기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차차 상이 이제 현재예요. 현재.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일미동맹 따로따로 하면서 지금 현재의 동맹 상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삼각동맹 비슷하게 되는데 이 정도가 현재가 이제 그 다음 차차상. 최악은 뭐냐? 한반도가 중국으로 딱 붙어버리고 이 바다를 사이로 일본과 척지는 거. 그리고 미국이 일본 열도만 갖고 대륙을 관리하는 거. 이게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일본을 키워가지고 한반도를 포위하게 할 거예요. 대륙 봉쇄가 만들어질 거야. 구한말이 그런 상황이에요. 구한말이.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중국에 붙어버리게 되면은 일본 열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도 대륙으로 붙자 이렇게 갈 거예요. 왜 그러냐? 구한말에 그 청나라가
한반도가 대륙으로 붙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중국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세계 패권을 칠 정도의 힘이 증명됐다. 이랬을 때 한반도가 대륙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가죠. 먹을 게 없는데 거기 가갖고 불편한데. 그러게 됐을 때는 뭐냐면 혼자 외톨이로 남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열동을 외톨이로 일미동맹으로 남는 거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혼자서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한반도가 중국에 붙게 되면은 일본 열도가 같이 딸려서 붙을 수밖에 없다. 살려면 그 길밖에 없다. 그런 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그거죠. 그러면 서태평양에서 철수해야 돼. 그러면 시진핑의 말처럼 서태평양은 중국이 갖고 동태평양은 미국이 갖는 식으로 분할이 되는 세계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려면 중국이 뭘 해결해야 되느냐? 식량, 자원, 에너지의 루트의 안정적인 보급을 보장해 줘야 돼요. 한국에게. 한국과 일본에게 식량, 자원, 에너지 공급의 루트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인도 태평양의 서반구를 다 호주까지도 집어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주까지 삼키고 러시아도 삼켜야 돼요. 거의. 러시아도 영향권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냥 한국이 그런 상황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갈라진 상태에서 그 에너지 수급 루트를 보장받는 길은 러시아로 루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부터 오는 루트, 서남아시아 쪽에서 이 루트. 이 불편한 루트를 중국이 보장을 할 정도의 해양 패권을 지어내야 돼요. 그런 날이 오는 신호가 안 오면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을 포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에너지, 자원, 식량 루트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세계적으로 구축하면은 한국과 일본을 품 안에 넣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지정학의 힘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여튼 미국 지정학의 이익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